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친구 미진이와 함께 카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반짝이는 그 골목에는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때 미진이의 눈에 뭐가 들어왔는지 갑자기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우리 저기 가서 타로 한번 볼까? 미진이가 가리킨 곳에는 보라색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타로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보니 고개를 살짝 내저었습니다. 타로? 그런 게 맞을 리가 있겠어? 미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다들 재미로 보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재미로 한번 보자는 거지. 돈까지 주고 굳이 그런 걸 뭐하러 봐. 제가 타박하듯 말하자 미진이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암튼 넌 낭만이 없어, 낭만이.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더 이상 말리면 토라질 것 같아 작게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가보고 싶다면 한번 가보자. 순간 미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진짜지? 그래, 들어가 보자. 제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자 문이 달그락 열리며 은은한 향기가 먼저 코끝을 간지렸는데요. 그 순간 궁금해져서 미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미진이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우리 언제쯤 결혼하는지 물어보고 싶어. 그 말에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냐? 순간 전곡을 찔린 미진이가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렇네. 그럼 그것도 물어보고 결혼도 물어보면 되지.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미진이를 보며 저도 따라 웃었는데요. 미진이는 감수성이 유난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오래 머무르며 의미를 찾는 친구였으니까요.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을 품었고 한 문장의 여운을 가슴에 오래 품을 줄 아는 말 그대로 뼛속까지 문과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저는 숫자와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 드는 전형적인 이과적인 사람이다 보니 그런 우리가 절친이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었지만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치 영혼의 결이 맞닿아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교 동아리방 한켠 햇빛이 비스듬히 들이오는 창가에서 미진이가 조용히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 감정에 촉촉히 물든 눈빛,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붙어 다닌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늘 함께였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얼굴을 봤습니다. 미진이는 여전히 시나 소설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타로와 점성술처럼 운명이란 단어가 스치는 것들에도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타로를 보러 들어간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미진이만 타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한 채 의자에 반쯤 몸을 걸치고 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타로 풀이가 막 끝나가려던 차에 미진이가 느닷없이 입을 열었어요. 제 친구도 봐주시겠어요? 아니야, 난 됐어.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미진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내가 돈 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보자. 제발. 그 말에 타로 상담사가 조용히 제 쪽으로 눈길을 옮겼고 미진이가 기대 가득한 얼굴로 제 팔을 툭툭 치며 졸라댔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카드 몇 장을 뽑았는데요. 그저 적당히 말이나 듣고 빨리 끝내자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단어 하나가
타로 상담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귀인이 근처에 있네요. 잠깐만요. 혹시 요즘 운동하세요? 딱히 하는 운동은 없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헬스장에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연이 있네요. 그런 것도 타로에 나와요? 제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자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아가씨는 이런 거 전혀 안 믿는 것 같아서 말해주자면 혹시 운이 8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말에 어리둥절한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물론 운도 노력을 해야 따르는 거겠지만 조상님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그 복을 자손이 받기도 하거든요. 딱 보자마자 선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말에 미진이가 숨을 들이마시고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너네 부모님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하셨고 지금 너도 매달 기부하고 있잖아. 진짜인가 보다. 타로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암튼 거기에 귀인이 있으니까 잘 둘러보세요. 곧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나오네요. 아가씨는 결혼하면 복이 더 많이 들어오겠네. 아주 잘 살겠어요. 미진이가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완전 대박이다. 그런데 타로 상담사가 이번에는 미진이를 향해 조용히 덧붙였어요. 아가씨도 이 친구 덕분에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 같으니까 평생 고마워해야겠네요. 정말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나왔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냥 재미로 듣자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미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꺼냈거든요. 수연아, 그 귀인 아직도 못 만났어? 그냥 재미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정확하게 말하니까 그렇지. 주변을 잘 둘러봐. 분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거야. 대충 넘기던 말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머릿속에 스치는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조금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해. 진짜?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자세히 좀 말해봐. 네가 이럴까봐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그냥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하나? 암튼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냥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지 말고 자세히 좀 말해봐. 그게 사실 전부터 조금씩 신경은 쓰였거든. 다들 자기 운동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그 사람은 눈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도 하고 자기가 쓰던 기구 근처에 내가 서 있으면 기구를 깨끗이 닦고 비켜주더라고. 거기다 보니까 내가 쓰는 헬스 기구 중량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진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잘은 모르겠는데 그동안 지켜봤던 건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증량 세팅까지 해주고 살짝 웃으면서 자리를 비켜주더라고. 진짜? 그럼 그 사람이 기인이 맞나 보네. 혹시 너한테 말은 안 걸었어?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달라던가 그런 거 말이야. 말은 안 걸었고 그냥 목례 정도만 했어. 근데 괜히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 아마도 그 타로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그 사람 생긴 건 어때? 괜찮아? 어, 얼굴도 준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몸도 다부지고 그렇더라고. 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진짜 귀인이 확실한가 보다.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예쁘게 하고 가. 알았지? 운동하는데 뭘 예쁘게 하고 가. 귀인이라잖아. 무조건 예쁘게 하고 가야지. 미진이가 호들갑을 떠는 걸 보며 웃음이 났지만 사실 미진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타로를 봐서 그런지 그 남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다정했고 작은 배려들 속에서 그가 제게 호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조용한 다정함에 하루하루 천천히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웠는데요. 분명 제게 관심이 있는 눈빛이었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이상 다가오진 않았어요.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시선을 오래 머무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해야 할까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그저 예의 바른 사람일 뿐인가? 혼잣말로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다가도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자꾸만 눈으로 따라가게 되는 나를 발견하곤 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밀당의 고수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심지어 처음부터 모든 걸 함께 설레어하던 미진이조차 시들해질 무렵이었는데요. 그날도 땀범벅이 된 운동복을 정리하며 물병을 챙기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쿵쾅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네? 전화번호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눈썹만 살짝 치켜 올린 채 되물었지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표정을 하고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인연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부담드릴까봐 계속 망설이기만 하다가 이제야 용기를 내게 됐어요. 저기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는데요. 주변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했고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 네. 그가 내민 휴대폰을 받아 손가락 끝으로 제 번호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두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더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어설픈 뒷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모르게 볼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진짜 귀인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던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숨을 몰아쉬며 제게 다가왔어요. 저 남자 차 뒷좌석에 카시트 있어요, 카시트. 네?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서 있자 아저씨가 다시 한번 단호하고 빠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 차에 카시트 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라고요. 순간 그 말이 가슴속을 후벼 파듯 파고들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남자의 차에 카시트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스쳤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뛰던 이유는 설렘이었는데 그 설렘은 어느새 의심과 불안의 심장 박동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미진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없이 나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따라 더 고마웠어요. 카페 구석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미진이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뭐? 카시트? 그러니까 그 남자 차에 카시트가 있다고? 직접 확인은 못했어. 그 아저씨가 말해줬다니까. 그 아저씨는 원래 알던 사람이야? 아니, 그냥 헬스장에서 잠깐씩 마주쳤던 분이야. 그럼 그 아저씨 말을 완전히 믿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아?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같은 헬스장 다니는 사람이라며. 근데 그 아저씨 눈빛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어. 되게 진지했고 눈도 엄청 선해 보였거든. 그래? 미진이가 팔짱을 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어떤 방법? 제가 몸을 살짝 기울이며 미진이의 눈을 들여다봤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던 미진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 아저씨 말대로 진짜로 그 남자 차에 카시트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차가 어떤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 사람 헬스장 올 때 항상 너랑 같은 시간대였다며. 맞아. 그럼 그 시간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그 남자가 내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 확인하자마자 그 차로 가서 안을 살짝 확인해 보면 되지.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 미진이 천재인데? 제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미진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읽은 추리소설만 해도 100권은 넘을걸? 이건 기본이지 뭐. 다음날 미진이가 오빠 차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 차는 뭐야? 우리 오빠 차야. 오늘 하루만 빌렸어. 썬팅도 진하게 해놔서 밖에서는 안 보일 거래. 이런 일은 철두철미해야 하거든. 미진이의 준비성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그를 기다렸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나타났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이야. 미진이의 신호에 따라 조용히 그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말대로 정말로 카시트와 인형이 뒷좌석에 놓여 있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진짜네. 이 인간 진짜 유부남이었네. 요즘 총각 행사하는 유부남이 많다고 하더니 그게 정말이었네. 수연아,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미진이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소름 끼친다. 제가 중얼거리자 미진이가 앞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족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족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렴풋하지만 그가 그 사진 속 남자임에 확실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인간한테 연락 왔어? 안부 문자만 주고받았어. 밥 먹자고 했는데 이번 주는 바쁘다고 했어. 너 당장 문자 보내서 유부남이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차단하면 그만이잖아. 그럼 헬스장을 네가 옮겨야 하잖아. 그 인간 때문에 네가 왜 피해를 봐. 저런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 미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그날 이후로 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일주일쯤 헬스장을 쉬었다가 다시 나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날 저를 도와줬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그날도 그 아저씨는 여전히 러닝머신 위에서 묵묵히 뛰고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자 러닝머신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그 사람 차 확인해봤어요? 네, 정말 카시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유부남인 거 안다고 말도 한 거예요? 네, 문자 보냈더니 읽긴 했는데 답장은 없더라고요. 어쩐지 요즘 그 인간이 안 보이던데 그만 텄나 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나도 딸이 있다 보니까 딸 같아서 말해준 것 뿐이에요. 아저씨의 말에 울컥한 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인간은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인간을 알고 있어요. 네?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딸이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그 인간이 대놓고 찝적대서 결국 우리 딸이 그만뒀어요. 나중에는 우리 딸이 꼬셨다는 말까지 퍼졌거든요. 그 소문이라는 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퍼지더라고요. 그 인간 진짜 인성이 최악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헬스장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인간이 아가씨 쳐다보는 걸 봤어요. 딸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직접 말해도 안 믿을까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떠오른 게 카시트였어요. 전에 한번 그 인간 차를 몰래 본 적이 있었는데 카시트가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말을 끝내고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고 감사한 마음이 북받쳐 말을 꺼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밥 한 끼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밥은 됐고 지금 이런 얘기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 만나고 있는 사람 없으면 우리 아들이랑 소개팅 해볼래요? 네? 소개팅이요? 제가 놀라 대묻자 아저씨가 멋쩍은 듯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땡땡전자 다니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괜찮아요. 근데 연애를 너무 못해서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거기다 아가씨를 보자마자 참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부담은 갖지 말고 소개팅 안 해도 상관없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그 타르카드와 함께 귀인이라는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할게요. 진짜로요? 네, 왠지 아저씨가 제 귀인 같아서요. 그 말에 아저씨 얼굴이 활짝 펴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귀인이라고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왠지 낯설지가 않더라니까요. 아저씨의 웃음에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아저씨의 아들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타로가 예언했던 귀인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돌고 돌아 진짜 인연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고스란히 닮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색할 만큼 긴장해 있던 소개팅 자리였지만 그 진심만은 똑바로 전해졌거든요. 거짓없는 눈빛, 말주변이 없지만 단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건네는 모습.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타로 상담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그 이후로 제게는 마치 행운이 쏟아지듯 좋은 일들만 이어졌습니다. 1년쯤 만나고 난 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또한 상견례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부모님께서 따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성훈이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놨어. 니들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겠구나. 아파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수연이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 살면서 성훈이가 쑥 썩이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혼쭐을 내줄라니까.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성훈 씨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제 말에 시부모님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 속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미진이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고종사촌 형 있잖아. 결혼식 날 미진 씨한테 완전히 반했더나 봐. 나한테 소개팅 좀 해달라고 하네. 잠시 망설였지만 미진이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만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성훈 씨 고종사촌 형님 있거든. 그 형님이 너한테 한눈에 반했다고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겠지? 진짜? 그래, 한번 만나볼래? 혹시나 부담될까 싶어 대수롭지 않은 척 말을 흘렸는데 미진이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타로가 진짜 맞나 보다. 타로라니. 기억 안 나? 그때 네 주변에 귀인이 있다고 했을 때 나도 너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네가 딱 소개팅 얘기 꺼냈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난 귀인이라는 말만 꽂혀서 그 말은 까맣게 잊고 있었네. 난 무조건 콜이야, 콜. 진짜? 그럼 나랑 사촌 동서지간이 되는 건데 괜찮겠어?
그 타로 선생님이 나한테도 좋은 인연이라고 했잖아. 당연히 만나봐야지.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말 그대로 불꽃 같았습니다. 소개팅 이후 매일같이 만났다는 말에 남편과 함께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그 뜨거운 연애는 결국 반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허니문 베이비까지 미진이는 하루하루 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놀러 갔더니 출산 후 시댁에서 차를 선물 받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고생했다고 차를 선물로 주신 거 있지? 안 받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주고 가셨어.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신 모양이야. 난 요즘 진짜로 하늘 일을 나는 기분이야. 이게 다 수연이 네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리고 사실은 나도 임신했어. 진짜? 너무너무 잘됐다. 미진이가 물개박수를 치며 기뻐하다가 갑자기 근엄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동서, 앞으로 육아 선배인 나한테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내가 물친양면으로 다 도와줄게. 무조건 이 형님 말만 잘 들으면 돼. 형님, 근데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시죠. 그 말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미진이를 대학 동아리방에서 만났을 때 왠지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건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가족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 벅찬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